숨도 쉬어간다는 강원도 영월의 산골. 한바탕 시끌벅적 노래가 마을을 흔들면 바로 그들이 온 겁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외딴 마을을 찾아가는 슈퍼마켓. 만물 트럭이 한 번 떴다 하면 말입니다. 하던 일은 전부 스톱. 신발도 안 신고 노래를 쫓아 속속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없는 것만 빼고 다 판다는 만물 트럭. 노래가 신나 모이고 사람이 좋아 반가운 그 이름. 마음으로 정으로 영월을 누비는 부부 만물 트럭을 한번 만나볼까요? 만물 트럭이 들어오는 날이면 조용하던 마을이 장날처럼 시끌시끌합니다. 간이 돼 있다고. 간이 돼 있어? 야, 그냥 안 해도 돼, 그럼? 안 해도 돼. 딱 좋아. 싱겁지도 짜지도 안 하고. 태훈이 아빠 볼이 살려. 봉지는 거 있어. 그러니까. 작은 트럭에 물건을 싣고 산골 마을을 다닌 지 8년여. 근처 마을에서는 나름 유명 인사인 병철 씨와 애숙 씨입니다. 반마리 다 사주니까 반마리 값은 갖고 반마리 값은 내는 거예요. 그거 비 갚을 돈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 그 저기 다 받으면 비 못 갚으면 혼나요 남한테. 만물 트럭은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부부를 만납니다. 집에 있다가 또 음악 틀으면은 오는 거나 하고 뭐 볼 일 하다가도 또 쫓아나고 가져오는 게 사고. 음악 듣고 나오시는구나. 엄청 편리하지. 시중에 나가려면 암만 뭐 차가 흔해도 그렇지 뭐. 필요하다는 물건은 다 가져다 준다는 게 이 만물 트럭의 철칙. 새로 심을 모종에서부터 산골에선 보기 힘든 생선, 생물 작업한 거야. 얼마? 만원. 2,000원어치만 달래. 네,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네. 이 작은 트럭 안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의 종류만 100여 가지. 생활 잡화에서부터 쌀과 과일 같은 먹거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만 빼고 다 파는 만물 가게입니다. 자, 이 급빵 이걸로 하나. 맛있나? 맛있어. 시식은 서비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인상시다. 시골 장사 인심 빼고 나면 뭐 남는 게 있나요? 일단 사장은 손이 커야 합니다. 물 드시나? 그 많이 주는 게 지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뱀에 또 오세요. 그렇게 하루에 다니는 마을만 15군데 정도입니다. 영월에서도 월, 수, 금엔 상동을 중심으로 또 화목토엔 그 반대편 마을들을 돕니다. 만물 트럭이 다니는 곳은 가게 하나 없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다 읍내시장까지 나가는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가 전부인 산골 오지 마을들입니다. 이틀에 한 번 오랫동안 마을을 드나들다 보니
이제 사람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예사입니다. 여기 사람이 없네요. 이 밭에 갔는데 이제 없을 때 이래 막걸리 같은 거 이제 안에 여놓고 갔다가 이제 다음에 받고. 워낙 잘 아니까. 네. 그냥 이래 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저녁 때 내야 또 오거든. 바쁜 시간에도 배달을 마다않는 건 집집마다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인사 안 해. 할매는 꿀 한 대 얼마 팔아? 4만 원. 싸네. 뭐 5만 원 막 4만 5천 원 내려 한다던데? 5만 원 파는 사람은 5만 원 팔고. 아. 할매 또 시켜. 또 왔다가 들어. 갖다 줘요. 배달해줘. 내가 다리가 온전찮이 못 걸어가니까. 다리가 저리네 자꾸. 허리 원래 수술해가지고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그렇게 했지. 요즘에는 일 별로 안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병철 씨 부부는 손님과 같습니다. 아 그건 뭐래? 아이? 이거 찹쌀 싸요. 찹쌀. 소이래 소이. 이래서 그만 이걸 저기 어떻게 해? 가루를 갈아놨다가 가루를 밑에 할머니가 좀 주시더라고.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먹고 가라, 쉬고 가라. 이거는 이렇게 붙잡는 사람 덕에 매번 출발이 늦어집니다. 너무 잘 먹고 가겠습니다. 또 올게요. 또 한참 있다 올게요.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편하게 또 대해주고 편하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엄마 같고 뭐 다 그러니까 좋지. 그러다 보니 곧잘 일도 늘어납니다. 갖다 놓을게. 단골 중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차 교통 편도 나쁘지만은 할머니들이 그래 움직인다는 게 그래 좋은 게 아니다. 뭐 부탁하면 내가 사다 주면 좋지 뭐. 고등어가 생. 찾아가는 마을, 찾아오는 손님도 똑같다 보니 산골 마을 사람들과 부부는 어느새 이웃 같은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야 오늘은 돈 받을 시간도 없다. 그냥 가버릴까? 아이고 받아야지. 받아야 돼? 아 나 또 안 주고 갈래 돼. 너와 내가 만나 나를 찍을까? 여자 꽃 찍어버려. 바닥만 좋아요 그거. 구성진 트로트와 함께 등장하는 만물 트럭은 이제 산골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낙. 할머니들은 이제 트럭이 아니라 트럭을 타고 오는 부부를 기다립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장사를 마감하는 시간은 오후 8시. 오늘 운전한 거리만 300km입니다. 부부의 집은 영월 시내. 원래 이곳은 부부가 큰 대형 슈퍼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한때 100평이 넘는 큰 슈퍼의 사장님이었던 이 부부.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어나야 내일 또. 내가 뭐 노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술 먹고 그래 돈을 뭐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따라와. 이 영월이 자꾸 이래. 이제는 바닥을 채깨치 하고 밟으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 젊은 시절을 쏟아부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부부에게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애숙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병철 씨 역시 갑작스레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면 노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노래를 트는 게라. 그래 이제 사람을 자꾸 이제 뭐 하루에 그래도 한 150명 가까이 이래 만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힘든 걸 어렵고 이제 잊어버리고 노래 듣고 뭐 또 내가 또 자꾸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는 참 다리가 거의 회복이 됐어. 산골 마을엔 계절이 빨리 찾아듭니다. 계곡을 채우던 피서객들이 떠나가면서 어느덧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점심을 먹고부터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쯤이면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안 오네. 한 3시 반에도 올 때도 있어. 마냥 기다리기가 지루했던지 할아버지가 어미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향합니다. 사료를 사 먹여도 그만일 텐데 한여름에 불을 떼야 하는 고생에도 부부는 아직 쇠죽을 고집합니다. 같이 한 세월만도 한참. 그만큼 이 집에서는 귀한 손이다. 이거 한 10년 됐어. 큰 거. 밭을 못 가라. 길을 안 들여가지고. 내가 이 몸이 시원찮아가지고 일을 못 하고. 1년에 한 마리씩 낳는 송아지 역시 이 집의 중요한 수입원이죠. 그나저나 트럭은 오늘따라 왜 이리 더디게 오는 걸까요? 해가 뉘엿뉘엿해질 무렵에야 반가운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린 물건은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내 이 막걸리 좋아해가지고 만나려 오면 사자네. 이틀에 한 번씩 오면 이렇게 2봉씩 이래. 꼭 사셔. 그래가지고 물어요. 일부러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루 건네 한 번씩 오니까 이제 그 오는 날만 사야지. 예, 2병. 그래서 예, 2병. 예, 하루에 한 병씩이요. 예. 예, 가요.
이 마을 손님은 할아버지 단 한 명. 그 막걸리 2병을 위해 부부는 일부러 이 마을에 들립니다. 이번엔 강아지 2마리를 대동하고 나선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건 좋은 거. 이건 얼마씩이야? 3,000원? 이거요? 할머니 역시 일주일에 한 번은 트럭을 찾는 단골 손님입니다. 싼데 또냐? 언제 들어가지랬어? 닭이 방에 들어왔댔어, 닭이. 에이, 이 촌에 오면 이래 살잖아요. 우리 닭이 한 마리가 음력 2월달에 까놓이 얼마나 추워. 그래가지고 뭐 불쌍하다고 방아가 키웠대만 애미 띠가지고. 그게 그렇게 말썽일로 참. 태어나면서부터 방에서 같이 살아온 닭. 말썽쟁이라고 말로만 타박하지만 여간 애지중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리 와, 쭈쭈야. 이리 와, 이거 먹어. 이리 와, 자 빨리 와. 아이고, 맛있지? 참 잘 먹어. 자, 이리 와. 이 닭의 이름은 쭈쭈. 어엿한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참 잘 잡아주면 얼마나 잘 먹는다. 나이 80이 되어서도 할아버지는 아직도 꼴을 뵙니다. 평생 몸을 써서 일을 하고 그 덕분에 밥을 먹고 자식들을 키워낸 전형적인 농부입니다. 고단했던 그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 할아버지도 찌개도 함께 늙었습니다. 지게가 오래된 건가 봐요. 예, 오래됐어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작을 떼는 방 2개짜리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고향을 떠나고 부부는 이제 닭 1마리,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다 말랐어 이제는 강내가. 바싹 말렸어. 그래도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의지할 서로가 있으니 부부는 괜찮습니다. 광쟁이 덩어리 올라가가지고 그냥 놔둬 그래. 놔뒀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요 뭐. 이리 와. 저 근데 강내 좀 이리 와. 이거 뭐 봐라, 이리 와. 야, 저리 가, 니는. 민들이 일로 와. 니 먹는 거 아니잖아. 어이, 잘 먹잖아, 봐. 빠사줄게. 그냥 못 먹어야. 자식이 떠난 자리를 자식과 같은 닭으로 대신합니다. 이 집뿐만이 아니라 산골 마을의 삶이란 게 다 그럴 테지요. 다 먹었어. 어제 씨가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갈 시간. 제일 먼저 볼륨을 높이고 트럭 문을 젖혀 우리가 왔노라 하고 알립니다. 늘 거기서 거기인 시골의 일상. 만물 트럭의 등장은 외지에서 찾아온 작고 소소한 재미입니다. 이 트럭이 가져다 주는 건 바로 돈 쓰는 재미입니다. 우리 아들 손자들 오면 주려고요. 저기 뭐야 이달 15일 날 벌초하러 와요. 막은 멀리 있어. 장원 있고 수원 있고 뭐 아이고
그러면 오면 그거 드리려고요? 애들 먹는 거 보기 좋아서. 아, 이런 것들이 먹는 거 봐요. 막 들고 바삭바삭 안 먹으면 얼마나 보기 좋다고. 물론 문제 손님도 있습니다. 큰 걸 못 입어요. 네. 세이지 안에 못 입어. 째지. 이거 세이지를 안에 못 입어 여기. 또 이제 40, 100 그거 한번 볼까? 그래 댕기 못하가요. 응. 보면 줄던데 큰게 끄다 하나 갖다 주고 치워. 에? 가져가라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아줌마 안 입으면 입을 사람 없다. 만물 트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뜻밖에도 옷입니다. 돈당 가져. 예, 안 가져와도 가 입어요. 그거 인기는 좋은 거래. 자꾸 사진 찍으세요. 며느리 딸내가 자꾸 옷을 사다 주는데 자꾸 사서 입으면 되겠나? 좋네요. 딱 맞아. 며느리 사주는데 또 며느리 산 것보다 또 내 상 하나 사 입어보려고 안 사 입어봐가지고 딸내미 며느리 옷은 나눠 사보네. 그런데도 또 이거 보기 또 이쁘네. 새 옷을 입고 휘휘 이 옷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가서 꽃게 가져가요. 우리 저 봉숭아 딱보다 화장실인데 많아.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좋다잖아. 이분신양이 집어대로 안 그래요.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아마 곱게 핀 봉숭아 꽃을 같이 봐줄 사람이 그리웠나 봅니다. 자녀분들 많으세요? 사람이 많지도 않네. 추석 때도 오죠. 아이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야지. 그때까지 복사도 참아야지 뭐. 마을엔 대부분 혼자 사는 할머니들 때문에 부부는 톡톡히 자식 노릇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할머니 역시 혼자 산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단자 엉망이야 아이고. 가끔 심부름도 해주는 병철 씨 부부를 위해 이렇게 자주 간식을 챙겨둡니다. 맛있는 거 주셨네. 옥수수를 건네며 주고받는 안부, 챙겨주는 그 말 한마디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너 요거트 한줄 가져왔어. 이 지기 안 그래도 나 놀러도 잡수. 우리 옥수수. 냄비는 어디부터 캤어? 냄비고 앞에 놔뒀어. 갖다 놨어. 네네네. 옥수수 잘 먹게요. 예. 딱딱해. 큰 거는 있는데 딱딱해. 예. 77급이라도 저 날씨면 날 80도 넘었다 해. 너무 그랬지. 32살 먹은 게 죽은 지가 이제 15년째요. 우리 막내가 밤낮 엄마 모신다 하고 그러게 그래. 비누리 공장 차릴라 하다 말고 저 엄마 첫째 보드부 공장 가가지고 멍지게 잘 묶어서 알을 줘가지고 그게 알 4천치 찔러주고 그러니까 사는 게 옥말해. 잡숴볼라. 그저 잡숴봐.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내면서 가슴에 사연 하나 품지 않은 어머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쌈짓돈 쥐고 트럭을 기다리는 것도 음악 소리에 종종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것도 굳이 집으로 불러들여 먹을 걸 건네는 것도 옷 하나 집어들고 멋을 내보는 것도 어쩌면 이 모든 건 다 자식이 그리워서일 겁니다.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서울로 옷 사러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해요. 작으면 큰 거 갖다 달라 그러고 크면 또 작은 걸로 갖다 달라 그러고 뚱뚱한 할머니가 있는데 막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2번, 3번 또 다닐 입장도 못 되고 이러니까 우리 차에 뭐 너무 좋다 그러지 이제. 근처 도시를 두고 서울까지 오는 건 맞는 옷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세월 할머니들과 만나다 보니 애숙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까지 전부 다 꿰고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라 아무거나 입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누구보다 까다로운 고객이 바로 이 할머니들이죠. 바다가 이런 걸 안 좋아한다니까. 이게 재킷이는 게 아니잖아.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사이즈 7788. 몇 시라지인데? 7788로 네. 2도 있긴. 2.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사이즈입니다. 넉넉한 풍채에 맞는 옷을 고르려면 발품을 적잖이 팔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몇 번이나 맞는 옷을 찾지 못한 할머니가 있어 이번엔 꼭 큰 사이즈 옷을 사가야 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 이게 남주예요. 이거 작은 것은 되지는. 안 돼. 예예 안 돼. 완전히 한 허리 45에서 50 정도 입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옷 사는 것만큼은 애숙 씨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도 이제 뭐 큰 거 찾고 뭐 애리 없는 거 찾고 이런 건 대강 아는데 그래도 옷은 벌써 새벽 2시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내일 또 빨리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더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오늘 막 너무 늦어가지고. 피곤해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장사. 그게 또 만물 트럭입니다. 오늘 부부의 집에 새 식구가 늘었습니다. 얼마 전 출산한 멀리 경기도에 사는 딸입니다. 손주분이 와 있네요. 응. 이선주. 앉아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은 이제 한 보름 지났는데. 2주. 오늘 딱 2주. 하루 종일 중에. 딸은 약 한 달간 친정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애숙 씨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오늘부터 병철 씨 혼자 장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갓 출산한 딸을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낭패입니다. 이 녀석 태어나자마자 외할아버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부가 같이 가던 장삿길에 오늘은 혼자.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없으니 적적하다 싶었는데 설상가상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어찌 오늘 날씨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장사는 이래저래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주 오는데 오늘따라 손님은 또 왜 이리 몰려든 걸까요? 장사하랴, 물건 찾으랴, 돈 받으랴 참 정신이 없습니다. 잔도 내줄게. 이 바쁜 와중에 또 챙겨봐야 할 곳도 있습니다. 늘 트럭을 기다려주는 단골 할머니 댁입니다. 며칠 전에 그 병원에 계셨던 할머니 퇴원하셨다는데 한번 들어보려.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 한동안 병원에 있다 바로 어제 퇴원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침엔 전화로 병문안 와준 이웃들에게 고등어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뭐래요? 요거트 예, 이쪽으로 와봐. 저문 닫고. 이제 덜 할게요. 고생 줬어. 아, 다 줬어. 이 집은 어딘지. 이 할머니 한도 갖다 주라 했지. 아, 그럼 잘못 줬다. 그럼 누굴 줬어? 요 이칠집 총무 아줌매를 줬네. 누구? 아, 나는 또 좀 배가 미치라 그래가지고 입장인 줄 알아. 해간 뒷집이라 이제 서라부집이라 했잖아. 누굴 줬어 그러면? 그래. 아, 계산은 다 되는데 저 집은 이제 내가 그러면 계산해. 이 할머니. 이 할머니. 오늘은 그러게. 어째 실수 연속입니다. 아, 아유 고맙기는. 아이 그래도 뭐 잡사. 뭐 무비도 안 입고 다니서. 한 일주일 더 있다 나가라는 걸 나왔잖아. 그 병원비하고 저거 해가지고 애들도 벌어먹느라 저거 하는데 이게 36만 원이래요. 영어도 MRI 그때 제처가 찍고 왔잖아. 45만 원. 부모란 그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게지요.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 아니 안 나가 맨 찍고 해서 못 써. 우리도 그렇게 못해. 혼자 오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에이, 괜찮다니까. 좀 캔거만 가져와서 좀 캔거 안 사. 이거야지. 이게 만 원. 그런 거 말고 조그만한 거 방에 쓰는 거 가져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아, 참 그런 걸 뭐. 그거 이야기했지. 아 이거 신문제 싸가지고서는 그거 넣어놔야지 그냥 넣어놔야지 올지. 응, 그래. 무대 다 살라 그래. 무슨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 입어보니까 할머니 같대. 너무 할머니 같대. 매일 같이 다녀서 평소엔 몰랐는데 오늘 하루 아내의 빈자리는 이렇게 큽니다. 전쟁 같은 한나절을 보내고 진이 다 빠져버린 모양인지 병철 씨는 오늘 그냥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울 생각입니다. 우리는 식당이 없으니까 주먹밥 가져와 먹고 뭐. 혼자 먹는 라면이 왠지 처량합니다. 오늘은 그 지겹던 아내의 잔소리마저 어쩐지 그립습니다. 혼자 다니시니까 좀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기도 하고. 애기 낳아가지고 그렇지 뭐. 늘 같이 다니니까. 한동안은 이렇게 처량한 점심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은 솔곡의 마을. 할아버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막걸리 2병입니다. 송아지가 평소에 한 300 가더라고. 아, 송아지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큰 소도 올라갔다. 야, 소고기 값도 막 올라가고. 쌀 때 비하면. 그러니까 많이 가는 거지. 오늘은 수수 타작을 하는 날입니다. 여름 내 농사지었던 수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온 식구가 타작에 나섭니다. 할머니부터 같이 사는 막내 아들도 힘을 보탭니다. 막내 아들은 도시에 나가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지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계는 써볼 생각도 않고 모든 걸 그저 손으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지칩니다. 이때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할아버지 인생의 낙입니다. 일보다 더 힘든 건 아픈 막내를 보는 일입니다. 늙으면 한 차려 먹어.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흔치 않은 모야모야 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머리 이게 뭐이 힘줄이 쪼무라드는 병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내가 힘줄이 쪼무라드는 딱 뒤집는 병이래 가지고 그래 양장을 다 잡아떼고 했다니.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일 안 했어요. 이제 나면 돈 벌러 나가야죠. 막내는 언제나 깨물어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다.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건강히 잘 자라 군대까지 다녀왔던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비용이 믿기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들을 거두어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기 아픈 놈이 걱정이지. 완전히 나아야 되는데 아주 식물인가 된 줄 알았다. 말도 못하고 뭐.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보리밥을 하기 위해 할머니가 방아를 찢습니다. 방 안에만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 이렇게 일부러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시집 올 때부터 해오던 일을 할머니는 80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넘어. 우리 시아버지가 올게 90년생인데 그 왜 시아버지 왜 엄마가 쓰던 게인데 얼마나 오래됐어. 이 나이에도 이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건 마음이 어수선해서입니다. 가슴 한편에 돌을 얹은 듯 묵직한 마음.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마음을 달래줄 막걸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은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들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산 정상까지 올라야 하는 마을. 해발 7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자리한 마을. 여기는 구름이 모여든다는 마을 모운동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한때 모운동은 광산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모운동엔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어쩔 땐 손님 하나 없이 헛걸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맞이하는 손님. 한동안 보지 않아 걱정하던 할머니인데 다행히 원주 병원에 머물다 왔다고 합니다. 번개탄인가 불 켜는 거. 연탄? 아니 연탄 말고. 아 부탄? 아니 불타 깼어요. 마을 사람들 역시 병철 씨를 걱정합니다.
조금 팔아줘서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뭘 좀 많이 팔아드리는데 뭘 그렇게 많이 팔아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돈이 좀 많으면 좀 많이 팔아드리는데 지름값하고 요 올라오시는 게 얼마나 많이 적어요. 그래서 행여 트럭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살 거 별로 없어도 기다려준다니까 안 오시나 하고 조금씩이라도 사도 안 오시면은 광산이 문을 닫은 후에도 마을의 나문이들은 대부분 모운동 토박이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고향이기도 하지만 광부였던 할아버지는 진폐증을 앓고 있어 공기가 좋지 않은 도시에선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기요 옛날에는요 극장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다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여기 옛날에는. 여기요 강산도로 갈 때는. 그거 안 느끼죠? 출장소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제가 3,000명이 낸 게 있었는데 3,000명. 요 지금 요 파란 집이고 저 보이는 집이 당구장 집이래요. 저 다방 집이래요. 저지. 지금 남은 사람은 30명 남짓. 그래도 한때 이곳은 부자의 꿈을 안고 모여던 이들로 북적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간 자리엔 오래전 그때의 흔적들만이 한때 모운동의 옛날을 말해줄 뿐입니다. 아주머니 말처럼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 마을. 하지만 병철 씨는 모운동을 계속 찾을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이제 이용하는 거는 그래도 할머니들이 기다려주고 부식차가 오늘 오는 날인데 오면 두부 한 마리 사야지. 그리고 또 다음에 올 때는 뭐 야채라도 하나 뭘 갖다 달라고 주문도 해야지. 자꾸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거지. 뭐 약도 이제 뭐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가오는 제사가 있으면 생선도 이제 볼 때 안 올라올 수가 없어. 오늘은 어째 트럭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집집이야 댕기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애숙 씨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병철 씨가 할머니들을 챙긴다고 챙겨도 살가운 애숙 씨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딱 맞는 사이즈를 준비한 오늘. 그러나 봅시다. 이게 38이야. 이게. 에이? 입어. 이제 이것도 이렇게. 된. 이것 때문에 맺고. 15,000원, 2만 원. 맞아, 그럼 맞아. 애숙이 오랜만이다. 아이고 건언니. 애숙이 오랜만이야. 아들인가? 아들. 나 아들이지. 아들. 콩나물에 경로가 콩나물 좀 줘봐. 궁금하지. 오늘은 누가 나오셨을까? 뭐 오늘은 누가 또 안 아프실까? 뭐 이런 거에 많이 궁금하지. 저를 일부러 나와 기다리는 거야. 우리 차 만나려고.
안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일부러 이 길로 들어온 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2시간 넘어왔어. 종종 차가 못 들어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나와 트럭을 기다립니다. 한 1시간 기다렸지. 다시다 하나. 다시다 하나. 보리쌀 2개. 국수 2뭉태기. 국수 2뭉태기. 메리치 하나. 메리치 하나. 얘 상품권도 받아. 아 그럼 받아. 받아. 또 이것들로 산골에 일주일을 나야 합니다. 보리쌀 2개. 집이 뭐세요? 어디신데요? 집이 저 보라데 안 보여요. 저기요? 이렇게 저 올라가야 돼.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 많이 올라가야 돼. 아이고 고맙니다. 아래 그래 기다리셨구나. 아이고. 에이. 1시간을 기다려주지 아이. 어디요? 들어주는 거. 아예 공장에 가야 되잖아. 올라가. 이제 내 거 다 샀으니 내 마음대로 가게 놔둬. 그래요. 아유 올라가시다. 예 고마워요. 예. 차가 못 들어가. 올라가세요. 그래도 먼 길을 걸어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할머니는 그게 좋아 트럭을 기다립니다. 나는 천직이야. 아 정말이야. 뭐 100평짜리 가게도 해봤지만 이게 더 낫고 정말로 필요해서 나를 기다려주고 반가워하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좋고 많이 팔고 적게 팔고 떠나서 인제도 그 할머니가 그 가방을 그래 밀고 그래 와가 내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눈물 나요. 오가는 버스는 하루에 한두 번. 가게도 없는 강원도 산골 마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반가운 손님. 맞아. 웃음과 안부를 나누고 마음을 건네는 사이. 작은 트럭엔 그렇게 빼곡히 정이 쌓여갑니다. 영월 그 산골 마을엔 바로 그런 만물 트럭이 있습니다.